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두 번째 시간 호흡기계 살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은요. 교재 13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폐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폐포는 폐의 공기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공기주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저하가 되는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변화되는 이런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폐 순환량도 감소가 되면서 호흡기 쪽에 이런 순환이 저하가 되면서 쉽게 숨이 차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근육도 위축이 됩니다. 기침 반사라든지 섬모 운동이 저하가 된다. 기침 반사는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고자 하는 내 몸의 어떤 반응인데요. 이런 섬모 운동 같은 경우도요. 여기 기관지 내에 이렇게 밖으로 이물질을 밀어내는 이러한 내용들을 섬모라고 합니다. 이런 섬모 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내보내고자 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기관지 내 분비물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 분비물 증가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호흡기계의 이 주요 질환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독감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도 하고요. 독감 바이러스라고 하죠. 열이 38도 이상 나는 그런 고열을 보이세요. 열이 난다, 발열, 두통, 코막힘, 근육통, 마른 기침, 전신 세약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바로 독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을 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약물 복용, 매년 1회 예방접종하는 내용은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예방접종을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질환이 만성기관지염이에요. 교재 139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요인은 흡연, 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또 매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요. 혹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만성기관지염은요. 기관지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드나드는 곳인데요. 이렇게 기관지가 양쪽으로 뻗어져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만성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염증이 생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있구나. 그러면 무엇이다? 보시면 돼요. 만성기관지염이다. 이 특징적인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환홍이라고 하면은 염증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한 가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점차적으로 호흡곤란이 오겠네요. 그리고 잦은 호흡기 감염이 있고요. 이런 염증 반응이 있다 보면 전신적으로 쇠약감은 같이 따라오는 내용과 함께 체중 감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원인이 흡연이다 보니까 금연해 주시는 내용은 어떨까요? 아주 좋은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죠. 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오염된 공기 노출을 피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심호흡을 해주시는 내용 아주 좋은 내용이죠. 기관지 내 분비물을 배출을 도와주는 내용이 심호흡과 기침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폐렴입니다. 폐렴은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폐렴은 교재 14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 요인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어디에 침투한 거예요? 예, 이게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한 거예요.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기관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기관이 이렇게 있고요. 폐활량은 한 500 정도 됩니다. 한번 들이마시고 내쉴 때 500cc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폐의 마지막 부위가 바로 폐포라고 해요. 이러한 폐포 사이사이에 염증이 끼니까 가스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여기에 침투를 해서
호흡을 점진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폐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의 거의 4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폐렴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성 폐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서 염증을 유발해도 폐렴입니다. 이러한 폐렴의 형태를 뭐라 할까요? 예, 흡인성 폐렴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어르신들이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에 기도 내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염증을 유발해서 폐렴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폐렴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세균 혹은 바이러스 혹은 음식물 이렇게 해서 폐렴이 옵니다. 증상은요 감기와 비슷해요. 두통 있고 근육통,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이런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화농성 가래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폐렴이 왔을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치료 및 예방은 우리가 일단은 치료되기 전에 질병이 발병되기 전에 예방해 주시는 내용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방은 환절기 이전에 폐렴구균이라고 하는 폐렴균의 이름이 구균이에요. 동그랗게 생겨있는 균이라서 폐렴구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보건소에 가시면 그냥 무료로 접종해 주세요. 그래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반드시 환절기 이전에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예방접종은 1회로서 끝나는 접종이 있고요. 2회 해주는 접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에 따라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 약간은 틀리다 보시면 됩니다.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세균이라고 하는 이 폐렴은 세균으로 인해서 오는 폐렴은 항생제가 치료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천식입니다. 교재 14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 요인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루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비염,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스트레스, 긴장감, 동물의 털, 배설물, 또한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경우. 그래서 천식의 경우는 이러한 요인, 어떤 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이 이러한 어떤 이 중에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급성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면서 기도 부종이 일어나면서 숨을 잘 못 쉬는 상황이죠. 자, 증상을 한번 보실게요. 숨을 내쉴 때요. 네, 이것을 호기라고 하죠. 호기. 네,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 이런 것을 천명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침 나오겠죠. 호흡곤란이 당연히 동반이 되고요. 점액 분비량도 증가됩니다. 기도의 경련이 일어나면 숨을 잘 못 쉬게 됩니다. 흉부 압박감,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가 원인이었다 그러면은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가 원인이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해 주셔야 되죠. 이런 것들을 피한다 해서 이제 정식 용어로는요 회피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적당히 휴식하시고 수면하시고. 자, 증상이 나타나면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관련 요인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좁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부종이 일어나면서 기관지가 좁아졌어요. 자, 그럼 이 좁아진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혀주시면 숨쉬기가 편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기관지 확장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확장제 사용하시면 약간은 숨을 쉬기가 편해지시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일어났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의료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사용을 해주시는 내용 또 본인이 사용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해 주시면 다 사멸을 합니다. 매년 1회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균 예방접종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폐결핵 한번 볼까요? 14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요인은 결핵균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핵균은 기다란 막대기 모양처럼 생겨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결핵균이 어디를 침범하는 거예요? 폐에 침범했을 때 오는 게 폐결핵입니다. 인체 어느 부위에도 올 수 있지만 주로 폐에 많이 침범하기 때문에 폐결핵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도 이런 폐결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이 결핵이 몇 위일까요? 1위입니다. 안 좋은 건 다 1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위이기 때문에 아직도 폐결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폐결핵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악화된 경우에도 올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약을 쓰면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폐결핵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상은요. 대부분 이제 초기에는 무증상이다가요. 이제 조금 진행이 되면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시에 나옵니다. 오후의 고열과 또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있으며 2주 이상의 기침을 동반한 이러한 질환은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폐결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질환에 관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폐결핵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질병인지를 알고 계시면 문제에 대비가 됩니다. 자,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방된 약을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이 결핵균은요, 아무래도 내성이 굉장히 강한 균입니다. 그래서 내성은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성이 강하고 변이를 잘해요. 그래서 약을 어느 정도 투약을 하시면 이 폐결핵의 증상이 좀 기침도 덜 나고 기침할 때 피도 나오던 것이 안 나오고 그래서 좋아졌네 라고 생각해서 약을 끊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동일한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약으로 가고 또 3차 약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건 바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잘 생기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처방된 약을 매일매일 복용을 하시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한다. 매일 복용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6개월 복용하세요. 그러면은 6개월 끝까지 다 복용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실게요. 그리고 약을 워낙 많이 드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거 착용해 주시면 될까요? 네, 당연히 우리 알고 계실 겁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죠. 자,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의 주요 질환 세 번째 단원 심혈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은 교재 14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심혈관계의 변화는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이 어떻게 되나요? 활동이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면 활동이 둔화되면서 그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이 두꺼워지면 활동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활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내용이 바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는 감소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가 되고요. 혈액순환이 감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된다. 이 내용은요. 자, 모두 기립하세요. 그러면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자, 모두 기립하세요. 그러면 일어났어요. 기립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질어질한 저혈압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잘 공급이 되다가 일어났는데 잘 공급이 안 돼서 머리가 어질어질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는 이런 혈압이 낮아지면서 어질어질해지는 이런 쓰러지는 상황이죠.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정맥의 약화로 치질이 올 수 있다. 또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노화에 따르는 심혈관계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시험 출제빈도 아주 높은 내용 빈번하게 우리 출제가 되는데요. 고혈압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노화로 인해서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가실게요. 자, 관련 요인은요. 혈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본태성 고혈압, 즉 1차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2차성 고혈압이 있어요. 본태성 고혈압은요. 어떤 원인 없이 특별히 내가
어떤 소인이 없이 그냥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나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 노화 이런 그냥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왔어요 하는 고혈압이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이 전체 고혈압의 대부분이에요. 90에서 95%를 차지하는 그런 고혈압이 본태성 고혈압이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속발성 고혈압입니다. 전체 고혈압의 5에서 10%에 해당이 되는데 이는 심장병이나 심장질환 혹은 내분비질환, 임신 중독증으로 생긴 고혈압이 이런 고혈압이 질병이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화되는 그런 경우. 자, 이런 것을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온 고혈압이군요. 그럼 질환이 치료되면 정상화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을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군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고혈압의 증상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죠. 참고해 주시고요. 뇌동맥의 파열로 뇌졸중 혹은 사망하는 고혈압 굉장히 무섭네요. 뇌동맥이 터지면 뇌졸중으로 사망을 합니다.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는 내용도 고혈압의 증상입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죠. 드라마 보시면 뒷머리 아이고 이 머리 하면서 어디 가 계세요? 병원에 다 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인 눈앞이 흐리고 이렇게 어질어질한 증상들이 바로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의 증상은요, 두통인데요. 이른 아침에 두통, 또 이명이나 팔다리 저림, 심장 및 신장 기능 장애, 코피. 자, 코에 있는 혈관은 가늘어요. 얇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코피가 이렇게 코피 날 수 있다는 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것도 역시 고혈압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혈압 관리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요.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너무 중요하죠. 자,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요. 하나 더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주시고요.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혈압약은 금식인 상태에서도 혈압약은 드셔야 합니다. 자, 스트레스를 피해 주신 게 좋겠네요. 자, 또 하나 좋은 내용이 나오네요. 체중 조절하면 고혈압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금연 금주해 주시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약물요법은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머리 아픈 거 다 없어졌네요. 그렇다고 안 드시면 안 돼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복용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실게요.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질환, 동맥경화증입니다. 교재 14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 요인은 동맥이 딱딱하게 되는 거죠. 네,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혈관 가운데 끼는 거예요. 혈관에 동맥이 이러한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으면 당연히 동맥이 딱딱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나 비만, 흡연, 과음, 폐경된 경우에도 동맥경화증이 올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내에 지방 성분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내용이에요. 당뇨,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가족적인 소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운동도 부족한 경우에 올 수 있고 지방대사 이상인 경우에도 동맥경화증이 올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럼 동맥경화증의 증상은요. 뇌경색, 뇌출혈.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뇌졸중 이렇게 얘기하죠. 어딘가에 혈액이 뇌에서 막혔어요. 이게 뇌경색이에요. 막히다가 여기에 부풀어 오른 게 터졌어요. 이게 뇌출혈이죠. 불면증, 언어장애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머리가 무겁고 아픕니다. 뒷골이 당겨요. 현기증, 기억력 저하도 나타납니다. 손발도 차갑고 통증도 있고 저리기도 하고 그래요. 보행장애, 하지 조직에 괴사도 발생하고요. 굉장히 무섭네요. 발작, 의식장애, 혼수, 반신불수. 점점 무서운 내용이 많이 나오네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 질환 또는 흉통,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러면 동맥경화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혈압을 당연히 관리해 주셔야죠. 네, 고혈압으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원인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금연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해주시면 되고 당뇨병은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뇌졸중을 발견하려면 이것도 문제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웃어보세요 했는데 입모양이 삐뚤어진 거예요. 평소와 다른 거죠. 그러면 뇌졸중이 온 경우가 있다. 네, 완전히 확진을 못하겠죠.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웃어보세요 했는데 입모양이 삐뚤어지고 평소와 다르면 뇌졸중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했는데 한 손은 잘 드는데 한 손은 못 드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또 말해보세요 했는데 말씀 못 하시고 침을 줄줄줄 이렇게 흘리시는 경우, 이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주셔야 한다. 기억해 주셔야죠. 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심부전입니다. 교재 15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심부전이에요. 그리고 심부전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심장에서는 항상 수축 이완 하면서 이 혈액을 전신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수축이 안 돼요. 수축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여기 심장에 혈액이 많이 정체가 되어 있겠죠. 네. 그러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량이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이 혈액을 써줘야 되는 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네,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심장병 등으로도 심부전이 올 수 있고요. 좌식호흡이나 식욕상실, 의식혼돈, 현기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숨이 차니까 심장 수축력이 저하되면서 혈액이 차니까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앉아서만 호흡을 하시고 그래요. 지속적인 기침이 나기도 하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호흡곤란이 심하게 와요. 그리고 의존성 부종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부종이라고 하면 부어오르는 거잖아요. 부어오를 때 여기를 눌렀는데 이 부어오른 게 다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바로 의존성 부종이에요. 너무 많이 부어있는 거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시면 되고, 금연, 규칙적인 운동, 독감이나 폐렴 예방 접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심부전은 또 염분이나 수분, 고지방을 제한하는 식사를 소량씩 섭취해 주셔야 되겠죠. 스트레스도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빈혈이에요. 혈액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네, 우리 몸에서 혈액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이제 적혈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적혈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약간 가운데가 눌려있는 그러한 혈액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적혈구가 산소를 많이 포함을 하면서 이 산소가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데, 빈혈은 여기에 이 적혈구의 원료가 되는 헤모글로빈에 철분이 부족해서 생긴 경우가 많잖아요. 철분이 부족하다, 원료가 없다 이 말씀이고요. 위장관 출혈이라고 하는 경우는 출혈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혈액이 없어서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죠. 철분 섭취 부족이나 철분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상으로는요, 현기증, 어지럽겠죠. 당연히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두통,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 호흡곤란, 소화불량, 변비, 성욕감퇴. 자, 이랬을 때 빈혈이 온 경우가, 우리가 노인분들은 철분 무기질이랑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분은 빈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흡수가 될까요?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할게요. 시험의 출제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별표 하나 더 합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해서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해 주셔야 된다. 네, 어지러우니까 그 전체 위로 돌려주시면 덜 어지러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심혈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